자, 법인세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득구분 계산부터 할게요.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24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보면 공통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공통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계정 과목이 잘 나오지도 않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죠. 영업의 수익은 웬만하면 다 기타로 빼고 영업의 비용은 다 그냥 감면으로 빼고,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괜찮죠. 근데 원칙은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 지금 그 국세청 요기나 이런 거에서 외환 차익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타 부분으로 다 안 빼고 공통입금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지급이자 외환차손 기부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다 저기 기타로 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이것도 공통 송금을 해서 배분하는 거고, 이제 배분 기준은 이제 원래는 이것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로는 뭐 부동산 임대업 등의 별도 업종이 있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건데, 다른 비감면 업종이 있으면 또 그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은 매출액 비례가 아니고 매출 원가 비례로 하고 뭐 이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예를 든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전부 매출액 비례로 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 뭐 실무적으로 크게 제가 세무조사를 받아봐도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기본적인 원칙 그 가지고 있는 영업의 수익은 웬만하면 다 기타로 빼고 영업의 비용은 웬만하면 다 감면으로 빼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환차익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통입금이고 지급이자 외환차손 기부금은 공통송금이라는 정도 알고 계시는데, 뭐 실무적으로는 뭐 지급이자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감면분으로 빼서 감면분 소득을 좀 줄여 놓는 게 보수적으로 좀 편안하긴 해요.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몇 번 보고 정리를 했긴 했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개별 케이스로 그때 거래처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최저한세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렇죠. 감면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마나 내라.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세액 감면과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저한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2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뺄게요. 연구개발 관련 출원금액 입금불산이 잘 나오지도 않고 빼고, 통합투자세액공제,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5페이지 보시면 많이 나오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부는 배제한다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100% 다 해주는 거, 요거는 배제하는 거죠. 100% 해준다고 하면서 최저한세 저기 걸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 요런 것들이 지금 저기 그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는 그 적용 순서가 최저한세에 대한 적용 순서라기보담도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당년도 공제분과 정기 2월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 2월 미공제분부터 공제하고, 전기 2월 미공제분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귀속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고 다음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세법이 정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최저한세 적용되는 것부터 감면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되는 거하고 농어촌 특별세 과세되는 거 있으면 당연히 선택을 뭐부터 하겠어요? 세금 안 내는 걸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이 최저한세 적용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면 최저한세 비적용하는 것부터 하고 싶은데 이건 세법이 강제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 하고,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로 할 거냐 과세로 할 거냐는 선택이 가능한데 이건 당연히 비과세로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요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한세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그 다음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받는 거고, 박스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고민이 있었던 걸 써놓은 건데, 어떤 회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있는데 이 회사가 투자도 해가지고 투자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연구인력개발비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이랬는데 꽤 오래전에. 그때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거부터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있고, 그때는 또 그 세액공제 2월 연도가 뭐 5년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차피 지나가면 못 써먹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저도 이제 나름대로 판단해, 그러면 굳이 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는 세액공제는 안 써먹고 그냥 자의적으로 저기 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넣으면 되지 않냐 넣고, 뭐 물론 그 후로 세무당국에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갖고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런 고민이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충분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있는 중소기업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면서 농어촌 특별세에 납부를 해야 하는 추가세액공제를 자의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제 생각에는 뭐 안 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그럴듯함 이렇게 했던 것은 100%는 아니다. 저도 이런 의문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하반부의 가산세는 그냥 타이틀만 읽어볼게요. 뭐 다 이거 뭐 숫자를 아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여기 보시면 기본 20%에 이제 부정이면 40%, 신고 덜 했으면 과도신고 가산세, 기본 20%에 이제 부정이면 40%, 그 다음에 납부 늦게 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예전에 그 2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체납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한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2월 15일부터 그 가산세율이 일일 0.022%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가 0.025였나요?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저도 계산해 보면 310회를 지나면 무조건 세액 10% 그게 한도거든요. 적용되니까 이거 늦게 했다 생각하면 보통 이제 이율 테니까 10%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고,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명세서 가산세는 뭐 이것도 설립 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뭐 1000분의 5 된다는 거. 네, 요거보다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이게 있는데 요게 좀 크긴 해요. 근데 뭐 다행히 액면가이긴 한데 요거 잘못 제출하면 액면가 1%, 빨리 알아가지고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5% 이런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감면해지는 게 있죠. 틀렸다고 수정 신고하면 10에서 90%쪽 단계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해놓고 기한이 지나서 하는 기한 후 신고 20에서 50%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산세도 한도는 있어요. 그래서 26페이지 하단부 보면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쭉쭉쭉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은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이 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가산세 5천만 원 나올 정도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27페이지 이제 마지막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법인이 일반 건물 파시는 건 상관없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라고 있어요. 보통 나대지 같은 경우 요런 거 팔 때,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2009년 3월 16일에서 2012년 12월 30일 취득한 건 제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가 이명박 정권 때죠. 요때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때 특례로 요때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나중에 어떻게 법이 바뀌어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특례법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때 뭐 무슨 땅을 샀든 아파트를 샀든 토지를 샀든 이때 거는 특히 토지 같은 경우 다 빠져요.
이런 거 이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뺀 거에 이제 10%나 뭐 주택 뭐 이렇게 20% 정도 내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원래 비사업용 토지가 이제 대부분 보면 또 이제 그 저쪽에 업무무관 자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급이자를 보통 이제 그냥 대략 송금 인정하고 있었는 장부 거래처들이 많은데, 이렇다면 양도하는 연도에 일괄 송금 부인해야 된다는 거. 뭐 요거는 뭐 제가 주로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어쨌든 장시간 여러분들 쭉 수업 들어주셔도 좋고요. 이 수업의 목적은 이제 요거 끝나면 나중에 이제 다른 파트별로 또 하긴 할 건데, 일단은 모든 장부의 기본이 법인이고, 법인의 재무제표 순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부터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약간의 재무상태표 항목이 들어갔고, 그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국세청은 어떤 시각에서 이 비용들을 어떻게 제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을 또 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이 들으셔야 확실히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처음부터 쭉 설명드렸던 항목들, 뭐 생관과 인건비, 접대비, 뭐 감가상각비, 대송금, 이런 것들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수많은 개정 과목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래요. 업무와 관련 없으면 부인,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급수를 주고 우리한테 주는 기장료도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처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그 기장료를 쳐요. 근데 사실이 제가 돈 받는 게 맞지만, 그건 세법에서도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보통 세청에서 지금 계속 이 송금물산 항목 쪽에 나와 있는 많은 개정 과목들 말고 나머지 통상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 업무와 관련 있느냐 있는 업무 관련성 여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실제 시장 가격하고 맞느냐.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면 아예 다 시가하고 차이를 부인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뭐 기부금 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30% 한도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70원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기부금 의제라고 해갖고 비용 부인하는 그런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하는 게 업무 관련성하고 가격이 타당하냐, 이걸 가지고 나머지 개정 과목들은 다 이제 한꺼번에 훑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세법이 그 많은 개정 과목들을 일일이 어떻게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대원칙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챕터별로 좀 나눠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올리긴 했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특히 신규 직원이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그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회계사로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이게 전체 법인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이 정도 아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 거를 웬만하면 다 망라시켜 놨고, 요걸 보시고 궁금하신 거를 일반 유튜브 강사들은 바로 설명 안 해주지만, 저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카톡이든 메시지든 직접이든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수업을 전 직원이 다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